트럼프의 아들이 투자한 회사가 XRP 리플을 샀습니다. 그냥 몇 개 담아본 게 아니라요. 무려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을 암호화폐로 사들이면서 그 안에 XRP가 직접 포함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단순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아니라는 거고, 이런 흐름들을 잘 보시면요. 지금 미국 정치권과 자본시장이 리플 XRP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의 진입이라는 표현, 이제는 단순한 월가 펀드 수준이 아니라 정책과 자본 그리고 시스템을 움직이는 쪽에서 XRP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우리 투자의 실질적인 전략으로서 연결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뉴스들이 단순한 투자 소식 그 이상인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이번에 XRP를 매수한 주체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회사 이름은 썸즈업 미디어라는 곳인데요. 겉으로는 SNS 기반 광고 플랫폼이지만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이사회에서 무려 2.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구성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XRP를 비롯해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솔라나, 도지코인, 라이트코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한 투자 확대 정도로만 보시면 반밖에 안 보신 겁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 회사의 주식을 35만 주 이상 보유 중에 있고, 직접 자금을 넣는 사모펀딩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재부팀이 결정한 투자가 아니라 정치랑 자본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온 메시지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타이밍 자체가 정말 절묘한데, 바로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우호 법안이 연이어 통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켈러리티 액트, 지니어스 액트처럼 암호화폐의 법적인 지위랑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공화당 주도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캠프는 아예 암호화폐는 미국의 미래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까지도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지금 XRP를 포함한 포트폴리오가 짜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책 흐름들, 자본 흐름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 정중앙에는 리플 XRP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캠프는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고 정책과 자본으로 밀어붙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지금이 바로 그런 신호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순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더 궁금해지는 건 바로 이거죠. 그 많은 코인들 중에서 왜 하필 리플 XRP냐는 겁니다. 요즘처럼 알트코인 시장이 조용한 상황들에서 굳이 XRP를 포트폴리오에 넣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투기성 자산으로 본 게 아니란 뜻이겠죠. 실제로 최근에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SEC와의 긴 소송들이 사실상 종결이 되면서 XRP는 미국 내에서 명확한 법적인 지위를 갖춘 몇 개 안 되는 디지털 자산이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담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갖춰진 거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최근에 리플이 출시한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과의 결합 자체가 핵심인데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XRP 기반으로 깔아가겠다, 이런 본격적인 설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RLUSD는 리플 레저 위에서 움직이고요. 은행 커스터디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개 더 있습니다. XRP는 지금 중동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실제 송금 인프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인 거고, 단순한 백서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제로 사용이 진행 중인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에 트럼프 아들 회사가 XRP를 포트폴리오에 넣은 이유는요,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혹은 한 번쯤 오르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자산, 즉 금융 백엔드로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XRP는 기술주 같은 알트코인이 아니라요, 국가 간의 결제랑 인프라를 연결하는 이런 실용 자산으로서 전환 중인 단계에 있다는 거고, 이쯤 되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야겠죠.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말입니다. 일단 지금 XRP 가격 흐름부터 살펴보자면은 며칠 전에 3.65달러까지 치고 올라갔던 XRP가 지금은 3.42달러 근처에서 살짝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단기 급등 뒤에 숨고르기 구간인 거고, 근데 이걸 보고 다시 빠지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가격보다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ETF 승인 흐름들, RLUSD 발행과 커스터디 신뢰 확보, 그리고 미국 정치권 중심으로 밀려오는 친암호화폐 정책적인 흐름까지 단순하게 트레이딩 수요가 아니라 시스템 깔아가는 움직임인 겁니다. 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표면은 조용한데 그 밑에서 큰 자금이 구조를 잡고 있을 때 이런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급등보다 어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트럼프 아들 회사처럼 정치권과 연계된 자금들이 XRP를 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테마성 투자가 아니라요, 인프라 수준의 포지션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은 오를까 빠질까라는 단기 감정에 반응하시기보다는 지금 구조가 얼마나 강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눌릴 때는 그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조정이 들어오면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흐름이 유지되는 동안은 장기 구조 보유 관점으로서 천천히 이어가는 거, 이게 바로 지금 XRP를 다루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되실 겁니다. 때문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단순하게 누가 샀다더라 뭐 이런 이슈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그들이 샀는가, 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흐름들 위해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이런 지점들인 거고, XRP를 단순한 코인 가격 차트로만 보시면은 그저 한번 올랐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종목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프라가 깔리는 자산, 즉 결제 시스템의 백엔드로서 진화하는 과정으로 보시면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단순한 급등장이 아닐 겁니다. 정말로 이런 지각 구조, 판이 바뀌고 있는 중인 거고, 정치가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 반응하는 자본이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로 결제 인프라들이 하나 둘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구조들이 완성되기 직전에 설계도를 미리 보는 입장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 가격만 쳐다보다가 흐름을 놓치면은 나중에 정말 왜 그때 못 봤을까, 이런 후회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 자유롭게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구조적인 흐름 중심의 인사이트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통해서 XRP를 둘러싼 기관 매집 흐름들, ETF 승인 이후에 움직이는 실제 사용 인프라까지 조금 더 깊게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특히나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도 순환 구조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었죠. 시장의 맏형답게 방향성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메이저 알트코인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그 주자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거는 바로 밈코인 장세인데요. 수익이 쌓이고 있는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 속에서 이번에 어디서 한 방 더 나올까 이러면서 고위험, 고수익 종목으로 눈을 돌리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때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종목들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추천드렸던 이유도 이런 흐름들에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준으로 약 35% 수익 구간에 도달해 있고요. 그래서 제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절반은 익절하시되 절반은 중장기 포지션으로 끌고 간다. 이런 흐름을 즐기시되 전체 수익을 미래로 미루진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현금 비중이에요. 불장이 오기 전에 항상 미리 자리를 비워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래야지 진짜로 기회가 왔을 때 타점을 보고 바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타이밍이 왔을 때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수익은 일부 챙겨가시면서 그 다음 기회를 위한 전략적 대기의 시간인 겁니다. 이게 시장을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의 자세인 거예요. 저는 메인 비중은 여전히 XRP로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일부 비중들은 현실적으로 분할 매매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점에서 일부 익절하면서 다시 눌리면서 재매수하고, 단순하게 존버하는 게 아니라 수량을 늘려가는 매매로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요, 지금처럼 알트코인이 저평가된 타이밍에 이슈를 안고 있는 코인 중에 일부는 중장기 포지션으로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지코인인 거고, 실제로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에서도요, 7월 16일 도지코인을 276원에서 중장기 타점으로 안내 도움 드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밈코인이라서가 아니에요. 도지코인에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X,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다양한 서사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재미로 사는 코인이 아니라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알고만 있고 써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뭐 이런 이유들 자체가 투자 세계에서는 솔직히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제가 도지코인을 좋게 본다고 혼자 생각만 했더라면 지금 이런 수익은 없었을 겁니다. 276원에 지집하신 분들 지금쯤 370원 전후에서 34% 수익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전략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XRP가 조용할 때는 다른 종목들이 일을 하게 하고요. 알트들이 조용하면 다시 XRP가 일을 하게 하면서 모든 시장이 조용할 땐 현금 비중이 일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단순하게 오늘만 보고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 한 발 물러서가지고 시장 전체의 리듬을 타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꾸준한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고, 오늘 이번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진짜 현금 비중 좀 만들어야겠다, 이제는 타점 잡고 움직일 때를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을 하신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 흐름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 그게 바로 진짜 강자가 될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